네, 지금부터는 큐브 문제은행 프로그램의 전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큐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러한 메뉴들은 로그인을 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정을 선택하시고요. 예,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 이렇게 나눠졌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는 게스트 형태로 비밀번호와 이메일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회원 상태에서 큐브 문제은행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는 300문제, 문제지는 10문제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회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 가입 없이 로그인 됐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개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큐브 문제은행의 전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 애니데스크 설치나 카페로 바로가기 링크는 원격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원격으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애니데스크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서 웹사이트나 애니데스크 사이트에서 애니데스크를 설치하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로 바로 가기는 현재 네이버에 설치되어 있는,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는 큐브 문제은행 카페로 바로 연결하는 링크 메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큐브 문제은행에 대한 현재 버전이 보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문제은행 카페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는 셋업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올려드린 파일에 대한 버전을 이 화면처럼 가운데 큐브 문제은행의 로고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큐브 문제은행을 혼자 사용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현재 DB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현재의 교육과정은 무엇인지가 우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는 메뉴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역이 아니라 간단한 내역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들은 각각의 매뉴얼에 해당되는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초 자료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 과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 대한 각 과목들과 그 다음에 각 교육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2, 3을 선택을 하면 고등수학 2, 3에 해당되는 과목별 단원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작성 HWP는 문제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구한 문제를 실제 큐브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하나씩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등록하는 이 메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문제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문제 검색은 100문제를 하나하나를 선택해 가면서 문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문제를 전체를 펼쳐놓고 나서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문제지 작성은 하나씩 만든 문제가 100문제라고 할 때 문제지를 만들 때 100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해서 문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는 학생들을 등록해 놓고 그 학생들이 작성된 문제를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그 시험을 볼 때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될지도 학생관리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작성을 하고 학생을 등록하고 나면 이 문제지에 대한 오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문제지를 채점을 하고 학생들과 연결해서 채점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성적을 분석하게 되고 오답을
통계를 내거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오답 처리에서 됩니다. 그리고 학생별 오답 노트나 취약점 분석은 라이트 버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라이트 버전에서는 학생 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처리할 수 있고요. 학생별 오답 노트는 학생 관리에 수십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버튼 한 번으로 어떤 시험 혹은 시험을 10번에 거쳐서 봤는데 10번에 거친 시험에서 각각의 틀린 오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의 10회에 걸친 시험 문제에서 틀린 오답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학생별로 오답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시험을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학생이 10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 10명에 대한 특정 기간 동안에 오답 노트를 마우스 몇 번만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된 그 학생별 오답 노트나 오답 처리된 것, 그리고 단원별로 틀린 문제나 만점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특정 학생이 어떤 과목과 어떤 단원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취약점 분석입니다. 그리고 문제 엑스포트는 여러분들이 문제 작성해서 100문제를 등록했다고 한다면 문제 엑스포트에서 그 100문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뽑아낸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 제공된 문제를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다시 문제 작성이라는 곳을 통하지 않고서 문제 임포트라는 곳에서 100문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큐브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 엑스포트와 문제 임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체크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제의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폴더에는 문제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문제 파일과 문제지 파일, 오답 노트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문제지 파일들이 일치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일 체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은 문제를 등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로 보관하고 싶은 문제들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점 노트는 문제가 아닌 과목별 혹은 단원별로 요점 정리를 해놓은 학생들을 가리킬 때 필요한 요약 노트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와 상품 구성 및 단가는 큐브 문제은행에 대한 실행할 때의 지금 현재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그 다음에 큐브 문제은행을 구입할 때 관련된 정보입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깊은 이 15가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